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번째 강의죠. 자, 낙찰은 받아보셨나요?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와 상관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를 하였으면 이제 명도를 해야 되겠죠? 자, 명도. 대부분의 경매 관련 책자나 강의에서는 접하기 힘든 내용이죠. 경매를 오래 하였다는 분들 중에 가끔 경매에서 명도가 가장 힘들고 따라서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명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경매에서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낙찰받은 집에 몇 번을 찾아가 이사 비용을 흥정하여 겨우 이사를 하게 하였다거나 거주자가 계속 버티는 바람에 읍소를 하다시피 하여 겨우 이사 가게 하였다는 등의 무용담을 늘어놓곤 하죠. 정말 그분들 야그처럼 명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남자들이 흔히 하는 군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용담에는 언제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군대 이야기하면 따라다니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자들이 남자와 데이트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3가지 이야기 중에 3번째가 군대 이야기, 2번째가 축구 이야기, 첫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죠. 자, 명도. 사람들은 보통 명도라고 하는데 법원 측에서는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그럼 인도는 무엇이고 명도는 또 무엇일까요? 인도는 그냥 넘겨주는 것이고 명도는 퇴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가서 집이 비어 있으면 그냥 가서 인도받는 것이 되고요. 사람이 살고 있어 그 사람들을 퇴거시키고 그러니까 쫓아내고 넘겨받으면 그것이 명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2가지 개념을 모두 인도라는 말로 통칭을 합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 명도 집행하던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거나 다치게 하였다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명도 집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그 다툼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은 집을 명도할 때 그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런 것은 경매로 낙찰받은 장소의 명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재개발 지역의 철거를 위한 명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명도 문제에서는 권리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고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보상금 문제 때문에 역시 조합 측과 거주자와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여서 명도 재판이 끝나 명도 집행을 할 때는 저항이 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한 번은 재개발 지역의 그 공장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한 손에 신나통을 다른 손에 라이터를 들고 덤벼라 덤벼 하고 있는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흔히 TV에서 종종 보는 장면이죠. 그때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소방차 몇 대가 앵앵거리며 오고
소방관들과 경찰관들 수십 명이 깔리는데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결국은 철수를 하고 나중에 야간 집행문을 받아 공장 주인이 집에 가고 없는 새벽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육가공업소의 집행에 나섰는데 육가공업소라는 것이 도축된 소, 돼지를 가져다가 토막을 쳐서 가공을 하여 출하하는 곳인데 쇠갈고리와 칼 등 맨 흉기천지죠.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로 서울의 마장동에 가면 조폭들도 꼬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맨 육가공업소들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서 조폭들이 감히 명함을 내밀 수가 없겠죠. 어쨌든 집행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업소 주인이 쇠갈고리를 들고 건물주에게 달려들어 죽이겠다고 하고 건물주는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그냥 놔두었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 집행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제가 업소 주인의 팔을 잡고 겨우 제압을 해서 진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 일반 가정집을 명도할 때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집행관이 노무자들을 대동하고 명도할 집에 가면 집행관이 그곳에 있는 거주자와 대화를 하며 명도 집행을 고지하는 사이에 노무반장은 얼른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칼들을 모두 치워버립니다. 가끔 대화가 잘 안되면 거주자가 위협을 하기 위해 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대비하여 미리 치워버리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시형 아파트에 명도를 위해 갔는데 거주자가 대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주방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노무반장이 칼을 모두 치워버려서 이게 집을 만한 게 없으니까 이 양반은 그냥 나오기가 못했든지 병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위협 도구가 되나요? 얼른 집행을 해야 하니 비키시라고 했더니 들고 있던 병으로 자기 머리를 치며 자해를 하는데 그냥 두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병을 빼앗고 그 사람을 달래서 진정시켜 겨우 집행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이사를 잘들 갑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낸 다음 오지랖 넓게 그 집을 찾아가 무용담에서 들은 것처럼 이사비를 협상한답시고 채무자를 만났을 때 벌어집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도 날아갔겠다, 어디 분풀이할 곳이 없나 찾고 있는 중인데 낙찰자랍시고 찾아왔으니 옳다, 너 잘 만났다 하고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사비용이라는 것이 줄 이유가 없는 것인데 어디에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 채무자들이 강제 집행보다는 그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전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되도록 줘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매를 많이 해본 고수분들이야 협상하는 요령이 몸에 배어 대응을 잘 할 것이고, 또 협상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직접 이사비용 협상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초보자들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용 증명을 이용하여 통보를 하고 나중에 찾아갈 때는 집행관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정 기간 동안의 명도집행 통계를 내보니 낙찰이 된 물건 중에서 명도집행까지 이른 경우는 5%에 불과하여 20건 중 1건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낙찰을 받은 부동산의 명도 절차를 알아볼까요? 낙찰을 받은 후 경매 잔금을 납부한 뒤에는 바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그곳에 채무자, 즉 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2, 3일 내에 인도명령서를 내주고 이를 상대방에게 우편 송달을 하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사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그 수령 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면 법원에서는 그 발송 송달, 즉 발송하는 즉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인에게 송달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그 기간은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곳에 채무자가 아닌 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은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서를 내주고 있으며, 그 기간은 각 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인도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그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상대방에게 기일을 정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에게 요구한 이사기일이 지나면 바로 집행관실을 찾아가 인도명령서와 집행문, 송달증명서를 제출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되는데, 비용은 10만 원 내외면 되며 그 신청서를 내면 다음 날 집행 담당부의 직원이 전화를 하여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때 납부하는 비용은 인도 예고 및 집행 준비를 위한 출장비고, 신청할 때 직원이 그 집의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데, 그런 경우는 입찰 전에 경매 정보 매체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사 요구 기일이 지나고 바로 그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이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혼자서 찾아갔다가 채무자와 부닥치거나 문이 잠겨 있으면 초보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기 때문에 집행관과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강제 집행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청을 할 때는 그 직원에게 열쇠 기술자를 대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예고 날짜에는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증인이 되어줄 성인 2명을 데리고 집행관 일행을 만나 해당 주택으로 가면 되는데, 가서 문이 잠겨 있으면 바로 따고 들어가 사람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이사를 갔으면 바로 집행관으로부터 현장을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직 이사를 안 갔으면 2주일 이내로 이사를 가도록 예고를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예고를 한 것 중 약 75%, 그러니까 10건 중 7, 8건은 스스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만약 예고 방문 후 예고한 기간까지도 이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관 사무소에 노무비와 차량 비용 등을 예납하고 집행을 요구하면 되는데, 비용은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약 200만 원 정도가 되며, 그 집행관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 그 이전에 집행하기 전에 채무자 측에서 이사 비용을 주면 바로 이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그 비용, 강제 집행 비용의 한도 내에서 협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을 하게 되면 노무자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짐을 꺼내어 보관 창고로 보내고 집행관이 낙찰자에게 현장을 인도해 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은 종료되고 그러면 낙찰자는 바로 그 열쇠 기술자에게 비용을 주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면 되나, 실제 그와 같이 집행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와 같은 매도 과정이 끝나고 2주 정도 후에 집행관실을 다시 찾아가 그 채무자가 그 창고로 옮긴 짐을 찾아갔는지를 문의하고, 찾아갔으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찾아가지 않았다면 서류를 갖추어 그 집에 대한 그 보관하고 있는 짐에 대한 환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집행관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환가 절차를 진행하여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짐을 처분하고 그 보관료를 해결합니다. 그리하면은 이제 모든 명도 집행 절차가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자, 명도 절차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명도 집행에도 채무자 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대형 상가 건물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건물을 통째로 낙찰받았을 때 그곳의 상인들이나 입주민들을 퇴거시키기가 어려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으로 초보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 물건이야말로 수십억 원씩의 차익을 남기는 특수 물건으로 경매의 고수들에게나 해당되는 물건들입니다. 지금까지 맨 처음 경매 법정을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매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경매 물건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과 경매 잔금 대출 요령, 그리고 임장 활동과 입찰서의 작성, 최종적으로 명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만하면 경매에는 충분히 자신감이 붙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